이번 4장에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후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의 기획 후 활용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RFP 기획 후 활용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요. 다음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후 구축, 활용 프로세스를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 RFP 세부 기획 방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서 1장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RFP 작성 형식에 대해 알아봤었습니다. 혹시라도 기억이 안 나실까봐 다시 상기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RFP를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 개요, 데이터 구축 목적, 데이터 구축 방법, 데이터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개요의 작성 요령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개요에는 어떠한 데이터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본 데이터의 특징을 간략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야 하며 구축 목적을 위해 획득 및 수집해야 할 대상을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데이터를 획득 및 수집하는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해야 하며 데이터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 다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됩니다. 구축 목적이 무엇인지와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서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얼마나 데이터를 구축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는데 구축된 데이터의 양이 얼마인지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구축 목적의 작성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합니다. 연구기관, 대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와 활용할 수 있는 연구 분야에 대해서도 기입해야 합니다. 또한 산업 목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기입해야 하며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와 활용 및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기입합니다. 데이터 구축 방법의 작성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셋의 구성인 원천, 학습용,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입하고 데이터셋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데이터 획득 및 수집 장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합니다. 데이터 획득 및 수집 방법에 대한 구체적 제시도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메라 설정, 배경, 스튜디오 환경 등 어떠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획득 및 수집할 수 있는지를 자세히 기입해야 합니다. 수집한 원천 데이터의 어느 데이터 혹은 어느 부분에 대해 라벨링 혹은 어노테이션에 대한 정보를 어떠한 방법으로 붙였는지 데이터 가공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제시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구축 목적과 구축된 데이터를 통해서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다음으로는 데이터 규모 기획 방안의 작성 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데이터 수량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해야 합니다. 데이터의 수량에 대해 자세하게 기입하고 원시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데이터 등 구축 단계에서 생성된 데이터 등을 자세하게 기입하며 가공 단계에서 생긴 메타데이터의 개수 등도 자세하게 작성합니다. 이때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용을 반드시 잘 고려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RFP를 기획하고서도 합리적인 수량을 제시하지 못해서 데이터 구축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그러한 이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능해서 해당 RFP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 분포와 수량 이런 조건들을 조금 깐깐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혼자서 보기 어려우신 경우에는 교차로 검토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데이터 형태에 대한 구체적 제시를 해야 합니다. 학습용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 자세하게 기입하며 JPG, PNG, WMV, AVI, MP4, JSON 등 데이터 포맷에 대해 자세하게 기입합니다. 원천 데이터 형태도 데이터 분포 등을 자세하게 작성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기획하시는 그 RFP를 이제 작성하실 때 기획하시려는 데이터 유형과 비슷한 기존에 나와 있는 RFP들을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 있기 때문에 가져다 활용하시면 조금 더 편안하고 빠르게 안정적으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중 RFP가 없이 자유롭게 공모하는 과제도 있습니다. 바로 자유 및 지역 과제 주제인데요. 주어진 RFP가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RFP를 작성하고 데이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1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안 요청서는 시스템 설계에 사용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나중에 사용자의 제안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판단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RFP를 자체적으로 꼭 만드시기를 권고드립니다. RFP와 구축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설명서, 데이터 구축 가이드라인을 작성하면 훨씬 완성도가 높은 데이터셋을 구축할 수 있으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의견 충돌이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RFP 작성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예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 자유주제 데이터의 구축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기획 후 구축 활용 프로세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은 일반적으로 임무 정의,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 데이터 학습의 단계로 수행된다고 앞장에서 설명드렸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구축 공정은 데이터 획득, 데이터 정제, 데이터 라벨링까지의 단계를 말합니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 후 RFP를 만드는 과정에 대해 배우고 있는데요. 이 RFP를 이용해 데이터 구축 계획서를 만들게 됩니다. 향후에. 이때 각 구축 공정 단계마다 어떠한 식으로 진행될지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 이해하고 기획을 하면 훨씬 좋습니다. 각 데이터 구축 공정별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떠한 내용을 수행해야 되는지, 어떠한 도구들을 사용할 것인지 등등 모든 공정에 대해 청사진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RFP의 내용에 들어갈 내용을 요약하는 개요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 개요, 데이터 구축 목적, 데이터 구축 방법, 데이터 규모 등을 고려해서 표로 제시하면 훨씬 좋습니다. RFP의 데이터 구축 방법을 기반으로 원시 데이터 수집 대상, 데이터의 구성, 형태 및 규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작성합니다. 데이터 구성 항목을 보게 되면은 원시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설명, 원시 데이터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설명, 그리고 어떠한 목차나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는지 혹은 어떠한 내용이 메타데이터에 서술되는지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셨던 예시를 참고하셔가지고 해당 부분에 여러분들이 직접 기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RFP의 데이터 구축 규모를 기반으로 원시 데이터 수집 대상, 데이터의 구성, 형태 및 규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작성합니다. 데이터 수량 항목은 원시 데이터의 개수 설명, 카테고리가 있다면 세분화해서 설명, 정제 과정 후에 데이터 개수 설명, 가공 과정 후의 데이터 개수 설명, 가공 후 라벨 혹은 어노테이션 데이터의 수 역시 함께 설명해야 됩니다. 데이터 형태 항목으로는 원시 데이터, 정제 데이터, 가공 데이터의 파일 포맷 형식을 기입해야 합니다. RFP의 데이터 구축 방법을 기반으로 원시 데이터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수집 장비 항목은 데이터 수집을 위해 필요한 장비나 수집 도구를 자세하게 기입해야 되고요. 자세하게 넣을 수가 없고 업체가 제한하기를 바란다면 제한하도록 여기다가 문구로 명시적으로 적어주셔야 됩니다. 데이터 수집 방법 항목은 데이터 수집 방법을 자세하게 기입하도록 해야 되고요. 수집한 데이터의 파일 포맷을 설명해야 됩니다.
수집한 데이터의 개인정보 침해나 지적재산권, 초상권 등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기입 또는 언급을 해야 되고요. 데이터 생성 환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거나 자세히 기입을 할 수 있으면 기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안전 환경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재난 안전 환경에서는 그 촬영 조건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는 이 위험 상황에서 크라우드 워커나 이 작업자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지에 대해서도 함께 기술해야 됩니다. RFP의 데이터 가공 방법을 기반으로 데이터 획득 방법, 데이터 정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작성합니다. 데이터 가공 방법 항목을 살펴보면 데이터의 가공, 즉 라벨링 혹은 어노테이션 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적어야 되고요. 데이터의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어노테이션을 생성하고 어느 데이터를 어떠한 라벨로 부착할지에 대한 설명도 있어야 합니다. 도구를 이용한다면 도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고요. 가공 인력이 필요하다면 가공 인력 수나 가공 인력의 수준 등을 자세하게 기입해야 합니다. 어떠한 파일 포맷을 이용하여 메타데이터를 생성할지도 설명해야 하고요. 만약 아직 기준이 정립되지 않았다면 계획이라도 설명해야 합니다. RFP의 데이터 구축 목적을 기반으로 연구 및 산업 분야에서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작성합니다. 연구 분야와 산업 분야로 나눠 가지고 기술하게 되어 있고요. 연구 분야 항목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 진행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해서 다양하게 기입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고요. 서비스 제공의 목적이 아니라 연구의 목적을 두고 기입을 해야 됩니다. 산업 분야 항목 같은 경우는 데이터셋을 활용해 구축할 수 있는 서비스 분야에 대해 자세히 기입해야 되고요. 연구 분야와 마찬가지로 다양하면 다양하게 적을수록 좋습니다. 연구 목적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목적을 두고 기입한다는 점이 차이점이 있고요. 데이터셋이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이 두 가지 모두 만족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한쪽을 위주로 적게 됩니다. 발표자표에서 참고한 문헌들의 리스트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내용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를 기획하고 RFP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저랑 함께 알아봤었는데요. 과제를 내서 여러분들이 그동안 익혔던 내용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저희가 LMS에 제공된 한글 파일을 이용해서 그 기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제 주제는 이제 한글 문서를 이용해서 RFP 형태의 기획서를 작성해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기획을 한번 해보셔서 RFP 형태로 기획서를 써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제 목적으로는 데이터 기획서, 이제 RFP죠. 작성 실습을 통해서 해당 그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사업의 전체적인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목적성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가 기준은 작성 항목의 구체성, 간략화, 전체적인 구성 등을 보고요. 여기서는 여러분들의 그런 아이디어 위주라기보다는 이 RFP를 얼마나 충실하게 잘 썼는지 위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서 편집 도구는 문서 편집 사용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하시면 되고요. 작성 후 한글이나 DOC 파일 등으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획서 실습 결과물 작성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성된 결과물을 안내에 따라서 작성 및 제출을 바라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일명은 기획과제, 학습자 성명, 전화번호 뒷자리, 그리고 파일 확장자 순으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고요. 혹은 기획과제, 학습자 성명, 전화번호 뒷자리, 그 다음에 DOC 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저희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노력 정보를 같이 넣어주시면 제가 혼란스럽지 않게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제출 방법입니다. 본인의 LMS 계정의 수강 과목, 즉 품질관리 교육과정 안에 과제 항목에다 제출하시면 되고요. 채점 및 수료 방법은 제출된 LMS에 로그인해서 채점하고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꼭 쭉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획이라는 게 뭐 갑자기 팍 튀어나오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중복 이슈 이런 것들 크게 고민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냥 일반적인 아이디어들을 RFP 형태로 어떻게 충실하게 작성하냐가 이제 핵심 포인트고요. 여기에서 조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뭐 처음부터 그냥 맨땅에 헤딩식으로 작성하기 어려우실 테니까 일단 기획만 먼저 한번 찬찬히 시간 날 때 해보신 이후에 그 해당하는 그 도메인이 비슷한 도메인이나 혹은 비슷한 유형의 데이터의 RFP를 한번 AI 협의에 들어가서 찾아보시고요.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많이 참고하셔서 그걸 기반으로 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편하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이번 기회에 RFP 쓰는 법을 잘 익혀 두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네, 데이터 기획을 하시게 돼서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셋이 세상에 기획이 돼서 만들어진 형태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분은 아래 문의처나 LMS 게시판으로 문의해 주시면 되고요. 과제를 성실히 잘 해주신 분들은 제가 열심히 추천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